최근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이번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개인정보 목적의 제공입니다. 개인정보 목적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수사 목적일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사고인지 이 뉴스를 제가 가져온 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초등학생을 공유 차량 쏘카에 타서 데려가는 장면을 CCTV로 분명히 봤는데도 쏘카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경찰은 너무 무력하게 범행을 막을 수 없었죠. 이번 성폭행 사건의 아이 엄마가 직접 나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꾸자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호소를 박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데려간 남성의 신원을 알기 위해 어머니가 쏘카 측에 처음 전화를 걸었던 시각은 지난 6일 오후 11시.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기가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경찰 포함해 내가 경찰 출동으로 저희 아내를 CCTV 분석을 받습니다. 이후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3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그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6일 오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총 8번 통화를 하며 항의와 민원, 사정, 애원, 부탁을 계속했다며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실종과 납치 같은 긴급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도 즉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죄자에 노출돼 있는데도 개인정보 의존해가는 경찰 쪽에서 협조를 부탁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경찰 가져와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위해 이 법이 있는 건지를. 쏘카를 향한 시민 분노도 수그러들지. 같이 뉴스를 보셨는데, 이번 사건 참 말문이 막히는 사건이네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30대 남성이 이제 온라인 채팅을 해서 이제 13세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이제 뭐 경기도의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이제 10대 아동한테 이제 몹쓸 짓을 한 사건인데, 문제는 이 30대 남성이 이 카 쉐어링 업체인 쏘카를 이용해서 이제 이 10대 초등학생을 유인했다고 해요. 뒤늦게 이제 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게 돼서 이 CCTV를 통해서 이제 피해 아동이 차를 타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그 차가 이제 그 카 쉐어링 업체인 걸로 확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이제 카 쉐어링 업체에다가 이제 운전자 측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이제 쏘카 측은 이제 거절을 하게 된 거였고, 그 사이에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까지만 확인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해 아동이 범죄를 이제 8시경에 이제 당했다고 하고, 경찰은 이제 이보다 1시간 빠른 6시 반 정도에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쏘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뭐 의구심은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쏘카를 욕을 하시길래, 왜 쏘카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이게 과연 쏘카가 잘못한 걸까? 되려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쏘카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건가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이제 투표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분들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쏘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투표율이 높진 않았어요. 이제
150명 정도가 이 투표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셨고 실제 투표를 하신 분들은 이제 36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 가까이 이제 약 70% 정도가 제공하지 않은 소카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 이제 약 이제 28% 정도가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왜 영장이 있어야지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영장이 없어도 제공할 수 있다고, 이런 뭐 추가적인 의견을 더 주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또 이제 현업의 입장에서 또 답을 주신 분도 계세요. 만약에 영장이 없었다면 나중에 차후에 입증 책임의 문제로 인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제공하게 되면 되려 이제 악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이제 현업자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사실 이번 사건은 어찌 보면 이제 현대의 우리 사회의 이제 분위기랑 이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책임 소재 여부의 문제로 남게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어떻게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문법적인 이제 특징이기도 하죠. 이제 법이 뭐 시대를 못 따라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항상 무슨 큰 사고가 나야지 무슨 법 그렇게 만들어지죠. 뭐 민식이법 무슨 법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재개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불문법이 항상 뭐 시대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뭐 성문법이 뭐 항상 따라갈 수는 없죠. 당연히 뭐 이제 문서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성보다는 약간 좀 포괄성을 또 담고 있게 되고, 법이 또 포괄적이라면은 이제 조직 내 이제 뭐 세부 구체성을 갖는 이제 뭐 지침서 이하 문서들 있잖아요. 뭐 매뉴얼 같은 것들. 그럼 그 매뉴얼들은 강제성이 있는 걸까요? 매뉴얼은 강제성이 없죠. 조직의 최상위 문서가 이제 뭐 정책서라면 조직은 정책서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서는 이제 관계 법령을 따라가게 되니까 조직은 관계 법령보다 따라가는 것도 맞겠지만 정책서를 따라가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뭐 지침, 이제 세부 매뉴얼들이 있는데, 매뉴얼 같은 거는 이제 강제적인 부분이 없는 거죠. 문서 성격이. 뭐 어쨌든 참 이번 사건이 안타까운데,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근거를 당연히 저는 찾아봐야죠.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제 18조입니다. 이제 17조는 제3자 제공이고 18조가 목적의 제공이죠. 만약에 그 소카 그 가해자 나쁜 놈이 소카에 회원가입을 했겠지만 목적 내 제공, 회원가입했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죠. 소카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목적 외, 수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 외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조 목적 외에 제공을 보게 되는 거죠. 목적에 제공할 때는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제약적이죠. 정보 주체가 직접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돼요. 제공보다 그 범위가 더 제한적이라는 거죠. 목적의 제공은. 그래서 보시면 18조 제2항 1호부터 9호까지 중에서 제5호랑 9호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은 해당이 안 돼요. 즉 공공기관은 5호부터 9호까지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즉 소카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2항에 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는 게 아니면 제공을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별도 동의를 받았냐? 가해자한테 별도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이 아니죠. 법률이죠. 써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법률에 어떻게 해서 제공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면 제공 못하는 거죠. 그렇게 제약적이라는 거죠. 그럼 제3호를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 볼트체로 해놨는데,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번 사건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졌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급박한 사건인지 급박한 생명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고 싶어서 막 해설서도 뭐 찾아봤는데 제3호 급박한 생명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굉장히 짧죠. 이게 다였어요. 어떤 게 급박한 걸까요? 당시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범인을 검거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었죠.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급박한 사고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오히려 되려 이럴 수 있겠죠. 이제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경찰이 지나치게 대응한다고 그건 또 이슈가 더 됐었겠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건 당시에 급박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저라도 영장 없이 제공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영장이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문이라도 보내주든지. 그래야지 나중에 저한테도 책임 소지 여부는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아까 5호부터 9호까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여기에는 만약에 소카가 공공기관이었다면 이게 적용이 되겠죠.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이 7호에 대해서도 제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왔는데 여긴 명확하게 써 있어요. 범죄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거는 공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근데 어떻게 써 있냐면 해설서가 하더라도 범죄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너무 속상했어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물론 해설서라고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죠.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해설서죠. 이거는 그 기존의 해설서는 없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수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표기를 했어요. 여기는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무제한적으로 제공받아 정보주체 보호를 악화할 우려가 있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 무슨 말이냐면 공공기관도 아무리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제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이런 호를 왜 넣어놨을까요?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다. 여기는 명확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다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결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제 정황적일 때는 무분별한 정보주체에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황이 있는 경우 극히 제한적. 이 말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제 제가 그냥 좀 울컥하네요. 고려. 이게 해설서지 법률인가요? 법령인가요 이게? 해설서마저 고려한다고 표기하면은 진짜 해석이 매번 달라질 텐데 너무 안타깝죠. 범죄 수사는 공공기관만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걸 결국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공공기관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걸. 또 그 다음에 질의응답 부분에서도 이 내용이 또 있는 걸 제가 또 찾아봤는데 앞에 법률이라고 했잖아요. 법률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시행령도 법률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공공기관에서도 적용받기가 더 힘든데 민간은 적용되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형사소송법을 볼까요? 그 경찰은 어떨 때 제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영장 없이 선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예요. 압수수색, 검증 등 여기에 따라서 영장 없이 먼저
조치할 수가 있고 그 후에 영장을 발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216조도 제가 갖고 왔는데 제 사망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영장을 발부할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조치하고 그 근거와 사유를 위에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여기에 따라서 명확히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요구를 해서 나중에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정말 긴급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고 반드시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하라는 건 또 아니에요. 긴급한 경우에는 구속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200조의 사유를 보시면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 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해서 나중에 그 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러니 경찰 입장에서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게 실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맨 처음에 소카가 과연 잘못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아무리 이제 뭐 지침에 영장 없이 요청한 경우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저희가 많이 하죠. 그렇게 저희는 단답형을 안 쓰죠. 책임 소지 때문에. 여러분도 정책이나 지침서 재개정할 때 이렇게 단답형 안 쓰잖아요. 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영장 없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죠. 당연히. 하지만 영장이 없으면 제공 못하죠. 현실적으로. 결국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되려 잘못 제공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그 논란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앞에서 형사소송법을 봤듯이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경찰도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긴급하다고 먼저 요구해서 나중에 그 입증 책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또 과연 전 또 그 의문도 들었어요. 경찰이 처음에 이제 소카 측에 연락을 했을 때 다이렉트로 담당자한테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처음에 뭐 고객센터를 간다든지 뭐 그런 뭐 어떤 수차례 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전달 사항이 있었겠죠. 전달이 되었겠죠.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고객센터 쪽에서 발빠른 대응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 이 사항을 어떻게 응했을까? 그래서 앞에 저희가 근거 찾아봤듯이 그 근거 제시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공 안 하고 당연히 제공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 소카가 정말 운이 없게 이번 사고가 발생이 됐구나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여기까지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앞에서 뉴스에 잠깐 보셨듯이 이제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무려 8차례나 연락을 해서 CCTV 이제 먼저 영상까지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아까 뭐 우시면서 제발 조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이렇게 8차례나 했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명확한 피해 사실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 바뀌었겠죠. 당연히 정보를 제공했을 거예요. 이건 명백히 피해 아동이 발생한 어떤 피해 사건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잖아요. 게다가 또 피해 아동은 13살? 피해 아동의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열람권까지 무시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위치정보법으로 갔었어야 돼요. 물론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서 매번 아동의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해 아동의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단 119나 112 등 그런 대표번호를 통해서 요청하면은 피해 아동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이렇게 끌고 간 경찰도 문제였던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지만 이거는 위치정보법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갔어도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이 CCTV 영상물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건 명확한 근거인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는 그것도 한두 차례도 아니고 8번이나 했다는데
이 전까지는 저 역시도 당연히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거 이해해요. 아무리 이제 법이 뒤늦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법은 상식선이거든요. 상식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법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수차례 연락을 하고 영상까지 전달하면서 피해 사실이 명확한데도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을 떠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위치정보법에도 이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경찰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중에 또 일어난다면 법적 근거는 되잖아요. 영장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영장이 없어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잖아요. 이번 건은. 되려 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건 개인정보법 말고도 위치정보법으로도 되는 거였었고,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시대가 점점 데이터 시대로 변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어요. 법하고 도덕은 각각 따로 가지 않거든요. 굉장한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법과 도덕은 늘 한결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